로보틱스 연구실 석사과정 이기현입니다. 오늘 발표할 세미나 논문은 SGReg, Generalizable and Efficient Scene Graph Registr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시멘틱 그래프 매칭을 연구를 하면서 이 CNN 쪽에 관심이 커졌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좀 다수 인용한 논문이라서 해당 논문 안에 없는 내용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목차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도어 환경에서의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은 아래 그림과 같이 멀티 에이전트, 멀티 세션, 그리고 롱텀 슬램 시스템 등에서 이 시점이 다른 두 지도의 정한 문제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미지 매칭 기반의 루프 클로징과 정합 방법은 이 뷰포인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무거운 데이터 통신 대역폭이 부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교적 시점 변화에 강건하고 데이터 효율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는 의미론적 객체를 활용하는 메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시멘틱 기반의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던 핸드크래프티드 디스크립터는 주로 이 2D 피처, 바운딩 박스, 쿼드라틱 리프레젠테이션, 그래프 토폴로지 등을 활용해서 설계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수작업 기반의 디스크립터 방식은 매핑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객체들이 가지는 이 의미론적인 노이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롱테일드 케이스로 인한 이 롱테일드 케이스에 취약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닝 기반의 방식의 경우에도 GT 어노테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이 도메인 갭으로 인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는 핵심 컨트리뷰션은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한 트리플렛 CNN 그리고 쉐이프 피처의 통합과 그 효율성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데이터의 생성,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GT 어노테이션의 의존성을 제거한 이 트레인 데이터, 이벨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도메인 갭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낮은 GPU 리소스의 요구, 그리고 높은 제한성, 높은 성능을 밝히고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 슬램 시스템에서의 적용 또한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프리리미너리에서는 기본적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언급하는 변수들에 대한 노테이션들에 대한 설명들이 주로 이루고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아래 이미지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개요입니다. 이제 SGReg는 싱그래프 네트워크와 로버스트 포스 이스티메이터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싱그래프 네트워크는 노드들의 매치 그리고 그 안에 포인트들의 코레스폰던스를 얻기 위한 모듈이고 로버스트 포즈 이스티메이터는 이 두 가지 매칭, 하이라키컬 매치들을 활용해서 두 그래프 간의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산하는 릴레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산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점인 노드 인덱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노테이션 설명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그 디멘전 쪽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플래시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각 노드마다 오픈셋 라벨, 3D 바운드 박스, 센터 포인트, 포인트 클라우드가 각각 할당됨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래시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그 쉐입 피처에 대한 노테이션, 그 디멘전, 노드 피처, 각 레이어마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레이어 총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가지는 포인트 피처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KP는 샘플링된 포인트들을 의미합니다. 이 KP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쪽에서 자주 언급될 예정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법론 메소드입니다.
싱그래프 네트워크 설명을 살펴보면은 먼저 시멘틱 싱그래프를 구성한 단계로서 FM 퓨전에서 얻은 FM 퓨전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FM 퓨전에서 얻은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들을 싱그래프의 노드 V로 사용을 하고 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아까 S는 옵셋 라벨이었고 B와 같은 경우는 어, 오룩스 알고리즘이죠. 네. 거기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계산된 오룩스 알고리즘으로 최소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센터 포인트고 이 P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는 각 인스턴스별로 3개의 인접한 옵셋을 가지는 점들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부분 떨어져 있는 점군들을 보관을 해서 표면을 이어주고 메꿔주고 좀 더 불안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안정적인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그 알고리즘 자체가 마칭 큐브에서 사용된 알고리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복셀을 사용했고, 복셀만을 사용했고, 메쉬를 사용하진 않았죠. 이어서 그래프의 엣지 생성입니다. 여기서는 두 노드 간의 중심 거리가 임계값 타우 d보다 작을 때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계값은 이 노드의 크기에 따라서 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두 싱그래프 AP, 두 싱그래프의 AP가 for DOF의 상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왜 for DOF만 가지느냐? 그다음에는 빈스 모노의 그 초기 그라비티 방향으로의 그 Z축 정렬로 인해서 롤과 피치는 이 슬램의 모듈에 의해서 정확히 추정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맵, 두 그래프는 서로 XYZ 요 버디 웨프의 변환 추정만으로도 두 그래프를 정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트래플렛 버스티드 GNN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드 피처, 초기 노드 피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오픈셋 라벨은 얼트 시멘틱 인코딩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경우 MLP로 인코딩을 해서 둘이 컨캣을 함으로써 0번 레이어에 대한 피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위에 그 파이프라인에 제가 표시를 해뒀으니까 잘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D 레지스트레이션 태스크 기준에서 이 기존의 GAT,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가지는 한계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이 두 노드 중심 간의 벡터를 인코딩을 할 때 전역 회전, 그 글로벌 로테이션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그래프는 이제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 A에서의 두 노드 간 벡터와 그래프 B에서의 대응되는 두 노드 간의 벡터가 서로 달라진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RP는 3D 지오메트릭 태스크에서는 회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피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논문에서는 트리플렛 디스크립터를 제안을 합니다. 이 노드 i를 앵커로 지정을 하고 이 앵커의 모든 가능한 두 이웃 페어 조합 중에 3개 페어를 랜덤으로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페어는 아래 수식과 같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앵커 노드 기준 두 노드의 벡터들이 그 벡터들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Z성분, 파란색 화살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전 불변화, 회전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디스크립터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결정이 되면 각 이웃 노드의 초기 0번 레이어의 이니셜 피처, 노드 피처들과 G라고 적혀 있는 지오메트릭 인베딩을 컨캐네이션을 해서 트리플렛 피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드린 지오메트릭 인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래 수식과 같은데요. 이 아래 수식처럼 트리플렛 안에서 벡터들의 크기와 그리고 벡터, 정규화된 벡터들 간의 코사인 밸류를 코사인 함수에 입력을 해서 또 컨캣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지오메트리 엠베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는 이제 사인수달 함수로서 펑션으로서 이 지오메트릭 데이터를 주기성이 있는 주파수 공간으로 매핑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고유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이 상대적인 거리 정도, 디스턴스 정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인코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지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CVPR, 티파미에 게재됐네요. 티파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된 어떤 그 구성대로 구현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 하단에 이처럼 앞서 구해놓은 그 트리플렛 피처 세개를 이제 쿼리와 키, 프로젝션 인코더에 입력을 하고 거기서 출력된 벡터들에 대한 내적들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 업테이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리플렛이 3개 있으니까 총 3개의 업테이션 스코어가 소프트맥스로부터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트리플렛 피처는 이 밸류 프로젝션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나온 그 벡터에 같이 대응되는 업테이션 스코어를 가중을 해서 더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 쿼리, 밸류에 대한 프로젝션 인코더가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 시에도 서로 다르게 학습이 되어집니다. 이 아래는 이제 셀프 어텐션 공식인데요. 이런 포맷과 포뮬러와 비슷한 형태로 셀프 어텐션과 비슷하게 형태로 구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니셜 로드 피처를 메시지 피처를 사용을 해서 같이 컨캣을 하고 MLP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리지듀얼 메시지 패싱의 형태로 1번 레이어에 대한 로드 피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피처를 그래프 단위로 스택을 하고 그 스택한 수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각각 A 그래프와 B 그래프에 대한 스택되어 있다는 그 수식을 그 노드 피처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 장점들을 정리해 보면 이 트래플릿 버스티드 GNN의 장점은 RPE를 사용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비해서 요 회전에 대한 불변성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GNN이 인간의 직관을 모방한 형태라는 점에서 바닐라 GAT보다 공간 인식이 좀 더 향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실험 쪽에서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쉐입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면 이 포인트 백본으로서 KP 커널 포인트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하고 먼저 두 개의 그래프에서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각각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들이 할당되어 있는 노드들의 인덱스를 똑같이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4개의 레졸루션으로 다운샘플링을 한 뒤에 KP 컴브에 대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얻은 결과 중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고요. 서브샘플링과 인코딩, 그리고 업샘플링과 디코딩을 거치면서 전부 다 디코딩을 하지 않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두 번째 레이어까지 업샘플링과 디코딩을 마친 뒤에 이때의 히든 스테이트 피처를 최종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포인트 피처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노드들마다 1024개의 포인트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024개가 안 되고 부족하면 제로 패딩으로 채우고, 만약에 1024개가 넘치면 초과되면 랜덤 샘플링으로 똑같이 1024개를 똑같이 유지를 하고 이 포인트들의 피처를 ZA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에서 나올 쉐이프, 백본 프로세스에서는 이 KP를 1024개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포인트 매칭 프로세스에서는 포인트 개수를 256개 정도로 더 샘플링을 해서 매칭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얻은 포인트 피처들을 노드 단위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인코딩을 해서 쉐이프 피처 FA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마다 노드 포인트 피처 ZA에 이 쉐이프 피처를 각각 포인트마다 콘캣을 하게 되고 이를 디코딩을 해서 트레이딩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에 필요한 그 ZA 햇 디코디드 포인트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GT 그 로스 펑션에서도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제 두 번째 레이어 노드 피처는 첫 번째 첫 번째 레이어의 노드 피처에 쉐이프 피처를 컨캣을 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피처들의 디멘전까지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처가 최종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하이라키컬 그래프 매치, 먼저 노드 매치, 그 다음에 포인트 매칭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레이어 노드 피처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최종 파이널 피처입니다. 최종 두 번째 레이어 노드 피처를 가지고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얻은 뒤에 그 닷프로덕트로 시뮬러리티를 얻고 그 노드 시뮬러리티 매트릭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서 각 행과 노드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를 연산하기 위해서 각 행과 로우와 컬럼 모든 방향에서 각각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듀얼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네거티브 매치 페어를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최대한 억제해서 만든 그 노드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먼저 스레시홀드 컷, 이제 먼저 스레시홀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데이터들, 남은 매트릭스 그 어사이먼트 스코어들로 뮤추얼 탑 K에 만족하는 페어들을 노드 매치 센스로 어사이먼트 스코어와 함께 할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서 탑 2까지의 뮤추얼 탑 K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각각에 대한 매칭 페어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매칭했던 그 노드 페어들 안에서 포인트 매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 피처들, 앞서 구했던 포인트 피처들을 각각 또딱 프로덕트를 해서 바로 유사도 매트리스를 얻고 또 이어서 포인트 어사이먼트를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미분 가능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싱크원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포인트 매칭에서 똑같이 아까 노드 매칭과 똑같이 뮤추얼 탑 K를 선정을 해서 각 노드 페어에 대한 포인트 코레스폰던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글로벌 센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이제 테이블은 이제 인퍼런스에서 사용하는 매칭들과 트레이닝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 인풋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라지 M 바가 있는데 이것은 GT 노드 매칭 텀으로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노드 매칭, GT 노드 매칭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 설명입니다. 먼저 이제 GT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두 싱그래프를 얼라인을 시켜놓고 ICP로 리파인을 합니다. 좀 더 정제를 해서 최종 결과로 이제 GT 렐러티브 트랜스폼을 얻고 이 얻은 트랜스폼 가지고 두 노드 간의 두 그래프 사이의 노드 간의 IOU가 0.3 이상이면은 그 노드 페어를 GT 노드 페어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박스는 이 NI라는 건데 이 네거티브 노드로서 그래프 A 안에 있는 노드 I, VI와 매칭되지 못한 그래프 B의 노드들입니다. 서로 약간 반대 쪽에 좀 겹치는 노테이션이라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해가 필요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I 인덱스는 그래프 A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VI가
매칭되지 못한, VI와 매칭되지 못한 그리프 B의 노드들을 이 NI로 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리고 각각의 GT 노드 페어 안에서 거리 오차가 0.05m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 쌍에 대해서 GT 포인트 코레스폰던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NGI는 이제 네거티브 포인트들로서 이 노드 V 안에 포인트들 중에서 상대 노드 VJ와 그 매칭되지 못한 안에 있는 포인트들 매칭되지 못한 포인트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어서 로스 펑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식들이 약간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흔히 알려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를 띄지 않아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놨고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GNN 로스부터 확인을 해보면 앞서 구했던 1번, 2번 레이어의 노드 피처에 비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앞서 노드 매칭에서 듀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네거티브항, 음성항이 전부 다 무시되어져도 좋을 만큼 영향력이 낮아진다고 하여 양성항만은 여기 포지티브 텀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쉐이프 로스의 경우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로스와 시메트릭 컨트라스트 로스를 합친 형태로 로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쉐이프 로스에서 먼저 컨트라스트 로스를 보면 인포 NC를 좀 채택한 것으로 논문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이 코드에서는 좀 정확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수식과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로스는 네, 포지티브의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우측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네거티브 텀의 경우에서는 이 네거티브를 더스트빈으로 몰아서 억제를 하는 식으로 최적화를 한 식으로 로스 펑션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더미를 생성해 놓고 좀 더 학습 자율성 높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지로 네거티브 페어까지 로스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좀 학습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스트빈을 만들어서 네거티브 항들은 전부 따로 더스트빈에 몰아서 억제하는 식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라스트가 시메트릭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의 그 로스, 매칭 그런 것들은 노이즈를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방향에 대해서 매칭에 대한 노이즈들에 대한 텀은 좀 더 줄이고 좀 더 올바른 포지티브에 대한 텀은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로스를 설계한 게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을 마지막으로 싱그래프 네트워크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로버스트 포지 이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G3 레그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G3 레그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해서 포즈 수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가설들을 생성을 해놓고 후보들을 생성해놓고 그 중에서 최적 가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파이프라인과 필겨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중에서 이 뒷 모듈만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즉 하단의 이미지처럼 이 앞에서 얻은 포인트들에 대한 그 코레스폰덴스에서 두 대형상의 각 그래프에서의 서로의 그 길이의 차이가 임계값 이내이면은 엣지를 연결하는 식으로 어, 그 임계값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계층마다 피라미드 컴패티빌리티 그래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계층마다 G3 레그에서 활용한 그레디에이트 MAC 솔버를 통해서 맥시멈 클리크를 식별하게 되고 이 해당 클리크의
속하는 대형들로 구성된 인라이어 셋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 계층별로 캔디데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적화 솔버는 GNC를 사용해서 리지듀얼 썸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앞서 구한 인라이어 셋에서 리지듀얼 셋을 구하게 되는데, 리지듀얼 썸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지듀얼 함수가 리지듀얼 펑션이 이제 객체 인스턴스의 센터인가, 포인트들이, 각 객체의 그 포인트들이 객체 인스턴스 센터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포인트들인가에 대해서 케이스로 나눠서 그 인스턴스 센터일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통계적인 분산을 공분산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G3 레그에서는 어, 복셀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대신 여기 복셀 텀이 겹치면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좀 제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마도 노드 중심에 가까운 포인트들을 센터 포인트로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노드 중심점을 직접 인스턴트 센터로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에서는 자세히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각 계층별 후보 트랜스포메이션들, 캔디데이트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이 G 펑션이랑 이 펑션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G 펑션은 로버스트 커널을 사용해서 포인트 투 플레인, 포인트 투 포인트 간 챔퍼 디스턴스를 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적은 오차가 옵티멀 캔디데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고 이때 G3 레그에서는 아래 수식을 사용을 했지만은 SG 레그에서는 이제 복셀이 아닌 포인트 기준으로 변형을 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지금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좀 코드를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 에이전트 슬램 파트에서는 어떻게 이2 에이전트 슬램을 어떻게 SG 레그로 디플로이 했는지, 다른 베이스라인과 어떻게 디플로이 했는지가 주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후속 모드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는 이제 콜스 메시지는 200Hz로 주고받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쿼리 프레임에서 최소 기준의 노드들이 매치가 되면은 댄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포인트 매치를 하는 식으로 그래프 정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네. 이어서 시험 결과입니다. 어, 이제 벤치마크를 보시면은 3R 스캔 데이터셋과 그리고 스캔넷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 싱그래프 매칭 성능을 평가를 했고 이 투 에이전트 슬램은 커스텀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GT와 매핑의 경우 각각 GT 어노테이션 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 리콩리전 애니팅 모델 플러스 그라운딩 다인 플러스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사용해서 FM 퓨전으로 그래프 매핑을 한 경우를 나눠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테이블은 이 사용한 트레이닝과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네, 노드 리콜 그리고 노드 프리시전으로 싱그래프 매칭 퍼포먼스를 평가를 했고 일라이어 레이시오와 레지스트레이션 리콜로 레지스트레이션 퍼포먼스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싱그래프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지오 트랜스포머와 SG PGM 여기서는 네, 둘 다 CAPR에서 구제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투 에이전트 슬램에서는 히드라와 H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3R 스캔 벤치마크 파트에서는 이 GT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바닐라 GAT, 바닐라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SGPGM, 이 24년 JPR 논문이고요. 이 SGPGM에서의 사용하는 시멘틱 인코더를 원래는 히스토그램 기반의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SG 레그와 똑같이 벌트 모델로 교체를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고 이럼에도 이제 SG 레그가 좀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바로 크로스 도메인 벤치마크에서는 이제 일반화 성능을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셋 내 씬의 포인트 스케일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을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와 같이 다음 좌측 테이블과 같이 구성을 해놨고요. 이 스케일에 따라서 우측 테이블은 지오 트랜스포머와 SGPGM 그리고 본문이 제한한 SG 레그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SG 레그가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한 미디안 스케일에서 성능이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 일관적으로 나타났던 스케일인 미디안 스케일에서의 정상 결과를 확인하면 여기서 네, 아래쪽부터 보시면은 SG 레그의 수도 인라이어 퍼센트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오 트랜스포머와 비교해서 레지스트레이션 RMSE 또한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좌측 테이블에서는 이제 일라이어 레이트는 여기서 포인트 매칭을 바로 하고 아웃라이어 프루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그 일라이어 레이트 평가한 거고 수도 일라이어 레이트는 이 아웃라이어 프루닝을 한 이후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이제 SG 레그가 가장 높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그림은 이제 SG 레그의 효율성 지표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네, SG 레그가 가장 성능이 높고 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모두 SG 레그가 가장 성능이 높고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캔넷 벤치마크에서의 평가고 좌측 테이블에서는 SG 레그가 바닐라 GAT를 사용하는 SG PGM 반복론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요. 이 우측 테이블에서는 쉐입 피처, 아까 말씀드린 때 FA, 쉐입 피처 없이, 컨캐네이션 없이 SG 레그의 GNN 레이어를 각각 교체해 가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의 트리플렛 특성을 충분히 인코딩을 한 트리플렛 부스티드 GNN이 이 방법론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이 비교는 이제 앞서 평가했던 GNN 레이어별 정성 평가입니다. 여기서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많은 트루 포지티브와 가장 적은 폴스 포지티브를 보여주고 있죠. 네, 다음으로 이 파트에서는 네, 쉐이프 피처의 퓨전 방식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 좌측 그림에서 쉐이프 피처가 없을 때보다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 레이트 퓨전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우측 테이블에서 GNN의 입력 전에 퓨전을 하는 얼리 퓨전과 GNN 입력 이후에 퓨전을 하는 레이트 퓨전 간의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GNN 임베딩에 쉐이프 피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얼리 피처와 퓨전이 없는 이 결과 둘로 확인이 가능하죠. 얼리 퓨전 없이 한 것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GNN 이후에 퓨전을 하는 것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인간이 먼저 방의 레이아웃을 판단을 한 뒤에 객체마다의 디테일한 모양을 인지하는 이 인간의 직관과 아주 유사한 방식이 레이트 퓨전이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네, 투 에이전트 슬램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이 피규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초기 세만틱 슬램 기술이 되어버린 핸드크래프트 그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는 히드라
그리고 이미지 매칭 기반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H로 루프 클로징 성능이 이 굉장히 큰 시점 변화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쿼리 코즈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딴 데 보고 있죠. 이 그림에서 이제 뷰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점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어서 이 비교에서는 이두 에이전트 간의 맵 레지스트레이션 퍼포먼스를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에버리지 3는 노이즈 억제를 위해서 3개의 포즈를 평균을 내어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G 레그는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포즈 에버리징을 하면은 석세스 프레임이 조금 줄어들고, 히드라와 H력의 경우에는 이제 성공 프레임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좌측 테이블에서 포즈 에버리징을 3프레임, 5프레임까지 강화했을 때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SG 레그는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비슷하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미지 매칭 기반의 H록은 포즈 에버리징 효과를 좀 더 크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시점 차이에 간거나 SG 레그의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그림은 시퀀스 흐름에 따라서 수집되는 이미지의 양과 이 지도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정합되는 성공률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드라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수렴을 했고요. H록은 초기 정합에서 좋은 성능을 냈지만은 시퀀스가 흐를수록 SG 레그의 그 정합 성능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두 에이전트 간의 통신 데이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수반되는 성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좌측 테이블에서는 통신에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SG 레그가 가장 적은 데이터량을 기록했고요. 우측 테이블에서는 댄스 메시지의 그 통신 빈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합 성공률과 그리고 정합 성공률을 나타내는데, 이 빈도가 짧아질수록 밴드위스는 커지면서 성공률도 증가는 했지만 이 성공률의 경우 점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C 케이스에 대한 경우가 가장 최적이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연산 복잡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좌측 테이블은 매트릭스 연산에 대해서 콜스 투 파인 매칭이 얼마나 훨씬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CFM이 이제 콜스 투 파인 매칭이고요. DM은 댄스 매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 테이블은 3R 스캔 데이터셋에서 이 SG 레그가 정합에 필요한 런타임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베이스라인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굉장히까지는 아니네요. 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 에이전트 슬램에서의 정합, 레지스트레이션 런타임을 보면은, 콜스 메시지의 그 가벼움으로 가장 빠른 런타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댄스 메시지의 경우에도 H록, 이미지 기반 통신을 활용하는 H록보다는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은, 이 SG 레그가 제안한 방법론이 좀 더 효율적이면서 챌린징한 조건에서의 강건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존 이미지 매칭 기반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레지스트레이션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론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 테이블은 프론트엔드 모듈들이 이제 RTX 3090에서 또 이 런타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헤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먼저 한계점, 여기 본 논문에서 밝히는 한계점으로는 맵핑 단계에서, 슬램 단계에서 포즈 드리프트는 이 방법론 안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오도메트리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완전히 비어있는 방이나 완전히 대칭 구조를 가지는 장소에서는 롱테일드 케이스로서 정합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프론트엔드 모듈이
프론트엔드 묘들이 굉장히 무겁다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고찰입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 그 그래프 정합, 그래프 레지스트레이션 태스크가 가져가야 할 문제점 중에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이 논문도 그렇지만은, 객체의 라벨을 벌트로 인코딩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식들이 어, 기존의 방식들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마도 벤치마크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러면 의미는 동일한데, 라벨은 동일한데 유사한 형상이나 컬러가 다른 경우에 대한 굉장히 엣지 케이스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구분력을 갖출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본 논문이 이제 실험한 것들을 보면은 동일한 장소 그리고 이 똑같은 아주 리지드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서로 다른 뷰포인트 간의 정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오브젝트들의 레이아웃이 달라졌을 때에도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의문도 되고요. 물론 아웃라이어로 다 제거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크로스 타임 조건에서 레지스트레이션과 그리고 이 동시적으로 이 리어레인지먼트 된 오브젝트의 디텍션까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찰이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